그래. 중간고사 잘 봤냐? 나 공수 1 95점 나오고 어머. 공수 2가 2개 틀렸는데 와. 너네 다 선행해서 왔지 않나?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다 끝내고 왔지. 나도 수학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고 왔지. 이제 미적 1까지 했지. 미적 1까지 했다고? 어. 난 아예 공통수학 1도 거의 덜 했거든. 이차함수까지만 나와가지고. 그렇지. 수학 같은 경우는 수업이 별로 어렵지 않지. 수학은 암산으로 푸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엄청 어려운 문제들도 손쉽게 푸는 애들도 엄청 많고요. 그 친구들은 화장실에 가서 몰래 공부하고 그렇게까지? 주말에는 대치동까지 가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혹시 나도 이제 학원을 다녀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진짜 하나도 안 하신 거야? 말도 안 돼, 그러게. 그쵸? 아 그럼 지금까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었던 거예요? 네. 진짜요? 과외는요? 그런 건 당연히 안 했고요. 계속 혼자 공부했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아니, 아버님이 그러면은 공부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 공부 잘하세요? 아니요, 따로 공부를 했어요. 먼저 가르치기 아들 위해서. 공부를? 예. 그럼 미리 선행하신 거예요? 예. 아, 정말요? 대단하시다. 야, 멋지시다. 고에 들어가면 도대체 뭘 가르쳐 주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통의 과정을 1학년 때 해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런 거 기본적인 걸 일단은 1학년 때 하는 건 동일한데 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AP 계열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해외 진학을 고려하는 교육 과정을 할 때. 해외 진학. 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에서 개설된 대학 수준의 교과 과정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런 걸 이수하면 그것도 입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 정도의 난이도까지 제가 이수했어요가 생기부에 드러나면 일단 얘는 자사고구나가 일단 확연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사고 중에서도 AP 계열을 운영하는 자사고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중에 한 해가 맞네. 그중에서도 이런 생기부면 이 학교네. 이런 식으로 약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는 수준이 되기는 하죠. 생기부 볼 때 학교를 안 보이게 하니까.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네. 그걸 몰랐네. 그걸 몰랐네. 그렇게 힘든데도 특목고를 가는 이유가 전 잘 모르지만 그럼 생기부 때문인가요? 뭔가 일반고랑 특목고랑 생기부가 확연하게 다를 것 같은데. 그럼 일반고와 특목고 생기부를 좀 직접 비교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다. 그러게요. 이거는 정말 민성이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건 정말 입시 설명회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야? 처음 봐요, 이거. 대박. 이거는 오늘은 민성이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기 때문에 경영경제문과생기부를 사례로 일단 갖고 와서 이게 전기전보냐 컴이냐에 따라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전공 적합성을 그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로 역량이라고 표현해요. 진로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 그러니까 계열 교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라고 하면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수학, 그다음에 영어와 사회교과, 그다음에 국어 순으로 계열이 되어 있고요. 일단 수학이 좋아야 계열을 맞췄다라고 보는 게 경영학과입니다. 제가 그래서 샘플링을 했어요. 네. 자, 첫 번째 1등급 때 극초반 수원 요 아이는 전교 1등을 한 문과 아이 생기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 생기부를 보면 어떠냐면 로그 문제 풀이 시 지수 법칙과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여 문제에 접근하여 풀이하였고 이를 그부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많은 박수를 받았다라고 돼 있죠. 훌륭하다. 네, 훌륭하죠. 우와.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대단한 합격. 네. 너무 잘하네. 나 예편. 잘했어. 자, 근데 요런 생기부는 아무것도 없는 생기부라고 제가 보통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생기부예요. 네? 네? 자, 이게 뭐냐면 박수까지 받았는데? 어머머머. 요게 어머님들 웃고 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나열식 생기부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말이 다 써 있는데도? 좋은 말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뭐 좋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할 말 없어서 좋은 말만 나열한 느낌인 건가 봐. 네네네. 이 아이가 얼마나 우수한 아이인지가 교사의 언어로만 서술이 된 생기부는 좋은 생기부라고 보지 않는다는 근데 여기도 겁니다. 팩트가 맞는데? 무슨 팩트? 지수법칙과 로그의 정리를 이용하여 문제에 접근해서 풀이한 거 팩트잖아. 그리고 그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박수 치는 걸 영상으로 첨부하면 되잖아요. 맞아. 영상 화면 남겨서 첨부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 이런 고민은 끝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 너무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나 이거 좋은 건 줄 알았어. 자, 근데 두 번째는 다른 아이예요. 이제 외고, 국제고, 전사고의 상경 계열을 희망하는 매우 우수한 사례를 들어가는 게 뒤에 있는 수원을 예를 들어보면 네. 여긴 특목 자사 그렇죠. 아이들. 자, 요즘의 생기부는 딱 요 로직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수행평가를 하다가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어떤 호기심을 느꼈지? 이 호기심을 구체적인 탐구 주제를 어떻게 잡았지? 그다음에 어떠한 탐구 방법으로 탐구했지? 과정적으로 이 아이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걸 탐구했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지? 이 5개가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생기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네. 이걸 가지고 요거를 보면 네. 이 친구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수업 시간에 수열을 공부를 했어요. 이게 이 아이의 동기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다가 통화 승수가 등비 수열을 활용한 등비 수열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알게 됐어. 네, 이게 배운 거예요. 네. 학교 수업 시간에 그게 이거를 배워서 이 호기심으로 승수 효과가 정부의 재정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라는 탐구 주제를 설정해서 탐구를 했어요. 어머.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탐구 과정이 나옵니다. 케인즈가 제시한 승수 효과의 뜻을 설명하며 승수가 한계 소비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계 소비 성향의 수식을 소개하며 이 수식을 정리하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 케인즈 이론을 직접 탐구를 해봤죠. 라는 구체적인 탐구 과정이 나옵니다. 이게 탐구 과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기심 동기 표현, 구체적인 주제, 탐구 과정의 구체성과 매우 깊이 있는 개념적 키워드가 모두 다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를 기준으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을 대충 이해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몰입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라는 교사 평가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평가는 매우 우수한 교사 평가가 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르죠? 네. 이 생기부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케인스의 승수 효과 난 여기서 그냥 아 오케이 이거다. 아니 근데 진짜 이 와중에 민성이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사교육 없이 없이 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말이 되는 이게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학교를 갈 때 면접이나 이런 게 있죠. 예, 자기소개. 자기소개하고 자기소서 기반 면접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것도 사교육을 많이 하고 온단 말이에요. 진짜요? 면접도. 근데 민성이는 사교육 없이. 네, 민성이는 그거 없이 갔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대단해. 뭘 해도 될 것 민성이가 같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민성이. 학교에 다니는 민성이의 또 일상은 어떤지 일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아 아침 아니고 오후예요. 아빠가 기다리고 7시 있어요. 10분에 학교에서. 기숙사 있으니까 그죠? 아 나왔다. 민성아. 나 그 뒤에 치래 뒤에. 2주에 한 번 집에 온다고? 밥 잘 나오나? 밥이요? 학교요? 잘 나오죠. 네가 생각했을 때 네가 우겨서 가는 우겨서 가는 학교는 어떤데? 네가 생각했을 때 지금 4, 5, 한 3달 이제 가까이 다 됐지. 그 3달 가까이 다 되면서 너는 어떤 것 같아 그냥? 궁금하다. 진짜. 본인이 원해서 갔기 때문에. 잘 갔다 생각해 아니면 뭐 어떻게 뭐라 해야 되나 조금 후회스러운 것도 있나? 그게 아빠는 솔직히 궁금하지. 궁금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가 해가 솔직하게. 아 근데 나도 진짜로 딱 솔직하게 까고 말하면 딱 반반이에요. 반반.
왜? 그래서 일단 너무 힘들죠. 왜냐면 힘들대. 난 중학교 때 내가 좀 잘한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날라다니는 애들이 춤을 하고 그치. 근데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늘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못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늘어는 있고. 네. 멋있다, 민성이. 너 크게 되겠다. 진짜. 이겨내고 있네. 그럼. 성장하고 있어. 수학은 어떤데? 니 수학 안 그래도 얘기했었잖아. 수학이 솔직히 좀 많이 걱정이. 조금 걱정이죠, 수학이. 뭐 어떤 양 때문에 아니면 뭐 난이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응용 문제에서 힘든 것 때문에 뭐 아니면 내 머리점에 한계가 왔는지. 질문을 받는 거에 한계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why? 왜? 그냥 그게 범위가 너무 많고 아직 선행은 내가 못 나왔기 때문에 좀 급한 부분이 있는 거죠. 조급할 수 있지. 근데 본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본인이 맞아. 어떤지를. 근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 민성이는. 그것도 그런데 남자 고등학생의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가 된다라는 게 그치. 이게 좀 쉽지 않은.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랑 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차에 있으면 거의 1시간 동안 말 없지 않나요? 왜요? 말하는 게 어색하죠 오히려. 저렇게 대화가 잘 돼. 와. 진짜 보기 좋다. 부럽다. 너무 어떻게 부럽다. 어떻게 키웠는지가 난 또 궁금하다. 맞네. 그러니까 남들이 문제를 풀 때 나는 개념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10문제 중에 뭐 5문을 풀었든 한 문제를 풀었든 하루에 그러면 그 기쁨이 있을까 아이가? 민성이 점점 지쳐가는 것 같은데? 네가 그렇죠. 뭐 그걸 넘었으면 네가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지금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어. 뭐 그만 내가 아빠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끝도 없는 질문. 50분 동안. 아니 50분 동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 동생이 어린가 보다. 막둥이가 있구나. 귀여워. 너는 그 수행평가 안 했나? 또 질문해? 또 질문해? 오늘 영어 단어 시험 말고 그 전에 뭐 있었잖아. 수학이요? 수학하고. 수학 계획서. 탐구 계획서. 일단 냈죠. 그만 오늘은 뭐 쳤는데? 오늘 영어 단어 시험 수행평가 쳤고. 단어 시험? 네. 몇 개? 범위가 800개? 다 맞지. 잘하네. 민성이 대단하네. 진짜. 그리고 과학의 역할. 네가 쓰가 뭔데? 정의 내린 거는? KJ라는 신생아 태어났었는데 체내 암모니아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생존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거였는데 도전했다. 다르네요. 배우는 게 다르긴 하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암모니아는 공중 화장실에 있는 그거 암모니아. 푸세식. 뭐 암모니아 이게. 그런 공부를 하는구나 고등학생이. 놀랍네요. 중간고사 쳤잖아. 어떡해. 올 게 왔어. 그만 모의고사보다 낫나? 중간고사가. 모의고사가 그때 망했다며. 그러니까 그 표정이 좀 어쨌든 어두워졌어. 그 모의고사를 어쨌든 다 날려 먹었다니까. 그만 중간고사는. 중간고사도 똑같은 느낌. 모의고사하고? 네. 밥 먹고 성적표 가져와봐. 밥이 넘어가겠어요 지금? 아 이거 체할 수도 있겠는데. 저 긴장되네. 왜? 진짜 착하다. 성적표 보여주네요. 보여준다. 어떡해. 민성이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해. 잠깐만. 놀람의 연속이신데. 통국상. 그러니까 진짜 중학교 때랑은 다른 점수예요. 늘 90점대였는데. 저희 수학이 참 놀랍다. 뭔가 공통수학 2는 시험 치기 전 느낌은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고. 여기가 보통 우리가 공통사 1, 2를 1년에 걸쳐서 하는데 고는 한 학기에 공통사 1, 2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한 학기에?
그래서 3학년 과정까지 일단 2학년 1학기 정도에 마무리하고 맞아요. 특화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나 좀 어려운 것들을 2학기에 개설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다들 선행을 하고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안 하고 들어가면 힘들어요. 예, 맞아요. 공통 수학 2, 2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선행이 문제인가? 이대로 괜찮은가? 고민이 될 만하네요. 진짜. 이거는 그렇고 한 번 더 있었잖아. 이거 전에 한두 번 더 안 했었나 시험? 산모. 이거 말고 중간고사 3월 말고. 모의고사. 아 3월 모의고사 나왔었는데 이제 망해가지고 어쨌어? 버렸죠. 버렸대, 망해서. 버렸죠. 버렸다고? 네. 충격 먹고. 그건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데? 수학은? 수학은 한 3등급. 3등급? 국어는? 국어도 3등급. 영어는? 영어도 3등급. 근데 너 그때 네가 모의고사 막 풀어봤을 때 다 1등급 받았다고 했잖아. 거의 수학을 하는데 손이 되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 맞네, 맞네. 그래, 저 마음 너무 이해한다니까. 맞네요. 멘탈 문제였네. 어떡해. 아이고. 계산 실수해서 날아간 것도 있고. 그렇고 그 영어는 듣기를 하는데 되게 잘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아직 확신이 덜 들어서 더 들었어야 했었는데 확 사삭 넘기고 그럼 이미 답이 나왔다는 건데. 다른 애들이? 네. 근데 내가 끝까지 못 들었으니까 거기서 또 멘탈이 나가고. 신경 쓰이는 거야. 아, 듣기 사이사이에 뒤에 문제를 풀면서 독해를 봐야 막 풀거든요. 되거든. 시간 아끼려고. 진짜? 들으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뒤에 독해를. 친구들 귀에 좀 눌렸어, 우리 민성이가. 그럴 수 있어. 어떠셨어요? 성적표 딱 보시고 난 다음에? 그냥 4년 공부한 게 같이 잘못된 건가? 사실 저희 아이도 이제 큰애가 자서고 출신인데 내신이 잘 안 나왔어요. 사실은 중간 등급 4점대 정말요? 그 정도로 나왔어요. 진짜 저는 1학기 끝나고 일반고에 있는 TO를 알아봤어요. 정말. 전학 가려고? 전학 가려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시를 가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저는 수시는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내신은 계속 3학년 때까지 끌고 갔고 그러니까 사실 내신 공부와 모의고사 공부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신을 정시 파이터라고 해서 정시만 하는 아이들이 자기 마음 편하려고 정시 파이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핑계다. 도피네.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면 결국 그게 쌓여서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공부해. 간만에 집에 와서 공부해 또. 우리 언니 또 운다. 달력에서 뭐 하는 거야? 계획. 계획표 쓰는구나. 한 달 계획표? 일단 과목별로 한 달 분량을 먼저 짜고요. 5회독? 그거를 4주니까 4개로 나눠요. 또 그리고 그것을 그 주에 저의 최종 공부량을 정하고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하루에 공부량을 정해요. 대단하다. 와. 진짜 아버지 대단하시다. 진짜. 와. 민성 일어날 때가 됐슈. 이제 일어나. 8시 10분. 아우 부지런해라. 얼른 일어나. 어머나. 뭐? 거의 군대인데. 대박이다. 민성아. 군대 갔다 왔는데. 이부 자리를 정리한다고요?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먼저 밑줄 쳐놓고 해설지랑 비교해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를 깨달아가고 있어요. 진짜 혼자 되게 하는 방법이 그쵸 딱딱 있죠. 얘는 효자형 이렇게 형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효자형. 공복에 지금 계속 공부를. 예. 제가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모의고사에 대한 방법도 잘 몰랐었는데 중간고사를 한번 봐보니까 어떻게 준비하는지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고사까지는 제 스스로 한 번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깨달음이 있었네. 대박. 기말고사까지는 한번 느낌 해보겠다. 왔으니까 기말고사도 해보고 싶다. 난 응원해. 멋있다. 와. 기말고사까지는 해봐야겠네 스스로. 어, 16, 17번을 스킵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하다.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난 너무 궁금하다 갑자기. 일단 넘어가야 돼. 쉬운 문제는 머릿속으로 방법만 한번 돌리고요. 쉬운 문제라서? 아, 몰라서 넘어간 게 아니야? 나머지는 계산하는 부분이라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쉬운 문제 넘기고 그리고 발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필요해 하니까 계속 꾸준히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본인이 하는 방법이에요? 같이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계산 실수는 안 하는 편인가요? 아는 건 안 해요. 못 아는 배운 건? 거는 못 푸니까 지금 뭐 근데 이제 계속 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은 공통 수학은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수학이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수원수도 미적 올라가면 수열이나 막 이런 데서는 실수가 나올 수 있어서. 맞아. 모의고사네. 어려운가 보다. 조금 어려워졌나 보다. 2등급 대비면 어려운 문제인가 봐. 대단하다 진짜. 한 문제를 이렇게 오래 풀었어? 한 문제를 35분 만에? 그걸 못 잡았네. 어? 해설지 풀이를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본 거를 저거를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다시 확인하는 건가 봐요. 예세트까지 해보자. 다시. 4는 2분의 10분의 20. 다시. x에 플러스 6이 지나요. 되고. 야, 민성이가 끈기가 엄청나네요.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함수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됐고 그래서 문제도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시험 날은 다가오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답지를 보고 그거를 암기할 때까지 계속 또 외우고 그렇게 노력했고. 민성이가 수학을 뭐 4회독, 5회독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해보단 암기를 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중학교 수학은 그렇게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공식 외우고 어떤 패턴 외워가지고. 근데 이제 고등수학으로 올라가면 이제 수포자가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게 응용하고 문제 이해해야 풀 수 있잖아요. 수능 문제 수학 지문 보면 도무지 이 문제는 공식을 외워서 형태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해력이 안 따라가면 지금 문제가 뭘 풀라는 건지 몰라서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하고 개념이 이해되면 활용해야 된다는 건데 암기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은 조금 저는 위험해 보이는데요. 사실 네. 수학도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식도 암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성이는 그 4번을 한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냥 풀이 방법만 암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부분 빨리 해결하고 선생님한테 묻든 누구한테 물어서 그거 넘어가고 다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전략인데 이렇게 한 문제만 너무 많이 몰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효율이 생각이 드네요.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제가 민성이를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와버리니까 너무너무 제한테는 힘들었어요. 근데? 다섯 살? 오,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빠로서 인정을 받을까? 아버지가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는 가르쳤지만 부담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 그 눈물을 보면서. 그래서 마음이 찡하기도 하지만 제 탓을 좀 많이 했어요. 제 탓을. 아버님. 그래서 민성이한테는 항상 미안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시다. 어머. 아빠 아들이 되게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대단하셔요. 진짜. 진짜. 그냥 공기 같은 존재? 어머.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고 계속 버티 살 수 있게 해주는 존재고 그리고 힘들 때 막 이렇게 산 같은 데 가서 공기 한번 쑥 마시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또 그런 존재고 네 그런 존재 필요한 존재? 아빠는 100점 만점이지만 저에게는 1000점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뭐 아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 생각을 하고 그것도 이렇게 힘들 때도 견딜 수 있게 해준 사람이라서 너무 고마워서 1000점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민성이. 정말 너무 잘 자란 것 같아요, 우리 민성이. 재혼 가정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도요. 저는 의심 없이 무조건 친아버지고 나도 이런 아버지가 돼야지 하면서 계속 뵀거든요. 너무 대단하시고 진짜 이제는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민성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만나보고. 진짜 만나보고 싶다. 왕복 8시간 걸리는 먼 진짜 왔어? 칠곡에서 네. 민성이가 직접 올라왔다고 합니다. 진짜? 자, 우리 대견한 민성이 나와주세요. 들어오세요. 민성아!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잘생겼다. 잘생겼어. 또 이발하고 왔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이민성입니다. 자, 저희가 방금 민성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화면으로 봤는데 고에 간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이왕 고등학교 가는 거면은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옛날 아빠 말 또 들어보니까 아빠가 가고 싶었던 학교이기도 해서 아, 진짜요? 그래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일탐한 분들께서 민성이가 학원을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드셔도 돼요. 지금 일단 네 분 중에는 세 분이 드셨어요. 사실은 이 공부는 민성이가 혼자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적절한 페이스메이커나 약간 끌어줄 수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보거든요. 지금은 민성이한테는 민성이의 이걸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또 반대를 하셨어요. 학원 안 다녀도 된다. 본인이 해보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사이에서 이제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물론 케바케인데 아이가 그렇게 해서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성정을 가진 아이라면 저 같으면 한 학기 정도는 꼭 필요한 인강 정도만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좀 전 기다려줄 것 같아요. 한 학기 정도. 이번 기말고사까지는 혼자 해볼 거야? 네. 혼자 해볼 생각이에요. 일단은 혼자 해보고 싶어 하니까 혼자 해보는 방법에서 약간만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좀 있어서 그 얘기만 해줄게. 일단은 봐봐. 6회독에서 7회독을 하는 건 내신 1등급 때 나오는 선배들도 해.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약간의 방법을 달리 해보자. 자, 맨 처음에 1, 2회독은 지금처럼 풀어. 이해 안 되는 거 해설지 보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거를 해, 1, 2회독은. 그리고 나서 3회독에서 4회독 할 때는 이때는 아버님이 도와주세요. 이때는 아버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 3, 4회독 때 아버님 미리 기말고사 범위를 한 2부 정도 복사하세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이 순서를 다 바꿔서 새로운 시험지로 2부를 주세요. 교재를 여러 번 풀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 그게 있으면 풀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데 갑자기 들어가면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때도 괜찮은지 보는 거야. 그때도 괜찮은지. 그리고 마지막에 5회독이나 6회독이나 7회독을 할 때는 인터넷 치시면 할 수 있는 수학 기출문제 모음집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학원 강사들이 주로 쓰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 거기에 들어가시면 문제를 약간만 병행해서 따라라라랑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5회, 6회 정도를 풀어봐. 그러면 너가 한 15 정도까지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거지. 그리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하는 게 있었어. 근데 그거를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못 써먹지. 그러니까 영어 단어집 이런 거 있는 거에다가 아주 추상적으로 한 줄 요약으로 써놔. 그러면 이거를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봐. 그 마지막 6회독, 7회독에 메모한 거를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도 그 오답 노트를 못 버려요. 그거는 자기만의 써먹어요. 역사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오답 노트를 얼마 전에 구경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딱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것만. 딱 그렇게. 그래서 자기만 그건 내가 왜 여기서 막혔는지가 메모가 돼 있어. 그럼 마지막에 그것만 싹 보면 수능에서 점수가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성이는 뭐가 궁금할까? 저희 학교에서 생기부를 위해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라고 활동이 되게 많이 열려 있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수행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애들,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많아.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 자, 민성아, 너에게 1순위는 항상 내가 내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먼저 고려하는 게 먼저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적 평가하는 시대야.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고 집중해라. 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걸 선택하고 그 활동에서 나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수행평가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에서 약간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비교과보다는 수행평가가 훨씬 중요해. 내가 확실하게 할 거를 2, 3개를 잘 잡아서 그것만 집중한다. 내신, 수행평가, 비교과 순이야. 요즘에는 세특의 가중치가 훨씬 더 높은 시대입니다. 일단은 민성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지금 희망하니까 이 희망을 고3 때까지 놓지 말고 가되 이게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는 알 수 없다.
만약에 고에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쓸 수 있는 수준이면 내신이 10% 언더일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들 때까지 노력해. 정말로 지금부터 정말 올라가. 하나씩 계속 올라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쓴다면 난 사정관 입장에서는 얘는 계속 올라갈 애로 보여서 훨씬 다른 애들보다 좋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특히 받기 전까지는 조금 막막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많았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우선순위도 먼저 잡아주시고 좀 더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더 열심히 할 거야? 네. 지금 민성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선생님이 잘 짜주셔서 옆에서 저는 끝까지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뒤에서만 밀어주는 걸 많이